최근 10불불25 표준위원회 모임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제안문서를 채택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제안문서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팅 포인트, 부동소점을 언급하면서 오버플로우에 대한 비밀을 명확하게 해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세부사항을 보게 되면 DR로 체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안문서는 새로운 기능 추가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스펙 문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내용이에요. 따라서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스펙 문서의 수정사항으로 반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정수형 타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제안자들의 입장에서는 정수형 타입도 다양한 요구사항을 계속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정수형 타입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범위를 자연스럽게 확장하거나 늘리는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수형 타입이 가지고 있는 범위를 데이터의 손실은 좀 발생하더라도 범위를 동적으로 가져가는 타입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숫자를 큰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빅 인티저라고 하는 타입이나 이런 거를 또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정수형 타입에 대한 제한이 표준에 통과한 경우는 아직까지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부동소점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부동소점은 일단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아까처럼 동일하게 표현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손실을 확장하는, 손실을 좀 잃어버리더라도 값의 범위를, 표현 범위를 넓히는 제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모 분자를 두 개로 분리를 해서 구현하는 그 플라팅 포인트 구현법도 제한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팅 포인트는 점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점이 이동하지 말고 고정 포인트 형식으로 하는 픽스드 포인트 관련된 제한도 있습니다. 이런 제한들은 아직까지 계속 제한을 되고 있지만 통과는 못했어요. 그런데 AI와 관련되면서 이제 기존의 플라팅 포인트에 대해서 그 타입을 좀 확장해달라는 식으로 제한이 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C++23 스펙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BF16, 16비트 기반의 플라팅 포인트죠. 그 다음에 128, 64, 뭐 이런 것들이 다 추가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구현 사례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컴파일러 구현자가 필요하면 서포트하는 식으로 일단은 되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플라팅 포인트 타입이 이제 표준에 추가되면서 이들 사이에 연산이 자연스럽게 이제 일어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연산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술도 스펙 문서에 추가가 됐습니다. C++26 스펙에 이 부분이 또 추가가 됐거든요. 점점 이제 부동 소점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해 가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제안 문서의 내용은 이제 예전에 구현된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호구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표준에 가까운 부동소점 구현법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이 구현법에 따라서 하드웨어 레벨에서도 구현을 하고 OS 레벨에서도 구현을 하고 컴파일 레벨에서도 구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서가 거의 표준입니다. 이걸 약간 변형해서 만든 게 16비트, 뭐 BF 16 이런 거 128이 다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 이해를 하면 이 제안문서의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부터 일단 출발할 겁니다. 원래 이 제안문서는 754라는 문서로 예전에 존재를 했었어요. 아마 표준위원회가 등장하기 전인 것 같아요. 국제표준이라는 게 등장하기 전인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 부분이 이제 국제표준의 일부로 문서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559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직도 754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고 559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문서에는 다양한 형태의 그 부동수점 구현법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크게는 10진수를 기반으로 한 구현법이 있고 2진수를 기반으로 한 구현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트마다 이제 32비트, 16비트, 64비트, 128비트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비트별로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는지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C++에 들어가 있는 구현체는 이진수 기반이에요. 32비트, 64비트, 그 다음에 최근에 128비트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16비트라고 해서 헬프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BF16이 이제 그 경우입니다. 8비트 기반도 있고요. 계속 그게 자세히 듣다 보면 이제 AI 쪽에 있는 부동 소수 연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754 문서에서는 데이터 타입을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개 숫자들이 나오는데 숫자가 아니다는 이름의 타입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값이 난이라는 이름입니다. not a number예요. 숫자가 아니다. 그런데 비트를 보게 되면 최대한 큰 수를 일단 만든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여기는 x 같은 경우는 0 또는 1을 말합니다. 임의의 값이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값을 채우고 최대한 채우고 난 다음에 값이 들어갑니다. 이 경우를 난으로 불리는데 1로 시작하는 경우를 화이트 난, 0으로 시작하는 경우를 시그널 난, 그래서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이런 값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숫자가 아닙니다. 를 이름으로 갖고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난이 들어가는 모든 비교 연산은 항상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같은 난끼리도 같다고 하면 같지가 않겠네. 같은지 여부를 체크하게 되면 같지 않다. 항상 false를 리턴하게 돼요. 그래서 정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수점이 기본적으로 부분적으로 정렬되는 경우는 여기는 정렬되어 있어요. 이들 사이에서는. 근데 요게 하나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정렬이 안 돼요. 그래서 partial ordering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정렬이 안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 중심에는 난이란 값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값들을 보면 이제 무한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대 같은 경우도 여기를 가닥 채웁니다. 가장 큰 수를 일단 만들고 난 다음에 나머지 다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0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플러스 무한대, 1로 시작하는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요 값이, 이 비트가 요 값을 딱 의미하게 돼요. 딱 하나만 있습니다. 매핑되는 값이. 그 다음에 제로도 플러스 제로가 있고 마이너스 제로가 있는데 가장 작은 값을 세팅하면 일단 다 0을 채우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사인 비트만 조절해서 0하고 마이너스 0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값이 아닌 경우는 다 뭐로 분류하냐면 피닛 넘버에서 이제 유효한 실수값으로 분류를 하게 돼요. 유한 실수라고 부릅니다. 유한.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런 의미로. 이걸 구현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노멀 폼에 따라서 일단 구현합니다. 그래서 노멀 폼으로 해서 구현하게 되면 이런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노멀 폼으로 구현하다 보면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0하고 그 다음에 그 0 바로 다음에 근처에 있는 값을 딱 가져옵니다. 그거로 노멀 폼을 딱 표현하면 이게 범위가 조금 넓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는 구현법이 이제 나중에 제한이 된다면 그걸 subnorma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따라 구현하게 되면 이 부분 좀 세밀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구현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 표준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구현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subnormal 또는 denormal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련된 기능을 최근 스펙에서는 디프리케이트 상태로 변경을 했어요. 구현 사례가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수값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다시 산술 타입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산술 t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정수형이거나 부동소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 값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딱 정해요.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에서 요 사이 있는 값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t에 있는 두 개의 값을 가져와요. a, b를 가져와서 뭐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또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또는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연산을 수행했을 때 그 결과가 이 범위를 딱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 값을 undefined behavior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이 연산 자체가 이 두 개를 동일한 범위에서 가져야 하는데 연산 결과 이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undefined behavior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부동소점에 대해서 이 바운더리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초기에는 어떻게 정했느냐? 그러면 이 유한값의 범위에서 최대값이 있을 거고 최소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딱 범위를 정했어요. 그래서 여긴 두 값을 가져와서 유한값이죠. 유한값 두 개를 가져와서 연산을 했을 때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없는 거 범위를 벗어나면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딱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또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undefined behavior가 너무 평창하는 커져버리는 그래서 최근 이 스펙 문서에서 어떤 얘기하냐면 지금 제안 문서 내용에서는 이 부분을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그 구현체가 여기 있는 이 무한대를 지원하면 얘를 플러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무한 범위를 두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가져와서 연산을 수행했더니 그 유효 범위를 이렇게 잡자라는 거예요.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그렇게 되면 필요 없는 undefined behavior가 줄어들겠죠. 범위를 무한대로 잡았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랬을 때 생기는 이제 문제가 또 있는데, 이제 컴파일 상수 표현에 이제 뭘 사용하냐면 부동소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컴파일 시간에 사용하는 부동소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자 해서 그 내용을 같이 이제 명시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냐면 기본 철학은 이렇습니다. 자, 유한값을 가져와요. 두 개의 유한값을 가져옵니다. 이들을 연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이 일단 0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피니티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가져와서 연산했더니 이해가 됐다. 그러면 컴파일 오류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를 가져와서 제로가 됐어요. 이 경우는 같은 숫자로 봅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가 없습니다. 봐요. 가져와서 했는데 이것이 여기로 갔다. 그럼 여기는 컴파일 오류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기본 개념을 꺼내와서 연산했는데 여기 기존에서 이쪽으로 가거나 결과가 이쪽으로 가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들 사이에서 연산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들 사이에서 연산을 발생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되고 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이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요 범위에서 발생했을 때 연산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문제 없고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역시 컴파일 오류를 봅니다. 일단 그래서 두 개를 딱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대하고 난하고 그다음 여기서 넘어가는 순간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 인피니트에서 인피니트는 문제가 안 되고요. 인피니트하고 만약에 여기는 유한수하고 결합해서 결과는 항상 걔는 인피니트가 되거든요.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게 뽑아서 두 개를 합하면 항상 인피니트가 얘는 문제 없는 거예요. 난하고 여기 있는 수하고 또 하면 얘는 또 난이 됩니다. 이 난이 참여해서 여기 있는 거 결합은 또 난이 되거든요. 이 경우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유효한 값하고 제로 사이에서 연산이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모두 다 컴파일 오류로 보겠다는 것이 기본 관점이고, 그 다음 또 스펙 문서에서는 뭐 0으로 나눌 수 없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1 나누기 0 이렇게 수학적으로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는 역시 컴파일 시간도 문제로 보고 런타임도 undefined behavior로 봅니다. 자, 그런 식으로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범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범위에 관련된 내용을 아래쪽 있나요? 여기 있네요. 처음에는 일단 그 범위를 보게 되면 일단 구현체가 마이너스 하고 최대 맥스 이제 유효한 값에서 이 범위를 잡고 만약에 그 구현체가 무한대에 대한 내용을 지원하고 있다면 무한대도 사용해서 그 범위를 하자만 지원하지 않으면 최대값에 유효한 값의 최대값을 잡고 그렇지 않으면 그 무한대 지원하면 값까지 확장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코딩에서 이런 경우는 문제가 안 돼요. 이 컴파일 상수에 대한 체크입니다. 컨스트 엑스플로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느냐. 그래서 이거는 유효한 값에 있는 거잖아요. 맥스든 유효한 값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무한대에서 꺼내와서 무한대가 되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고요. 콰이트 라인에서 꺼내서 콰이트 라인이 되는 경우는 자기 자신만 가져오는 경우는 일단 컴파일 시간에는 다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하나는 무한대에 있는 값이고 하나는 유한대 값이면 결과는 항상 무한대 값이 되냐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두 연산을 합니다. 둘 다 유한값에서 했는데 그게 옆에 있는 0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맥스에다가 유효한 값이죠. 곱하기를 했는데 맥스도 유한값이고 2도 유한값입니다. 곱했는데 인피니트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범위를 벗어나 버렸으니까요. 난에다가 2를 곱하는 경우는 난에서 꺼내서 난하고 유한값을 합하면 항상 난이 되잖아요. 이 경우는 문제 없는 거예요. 인피니트에 0을 곱하는 경우는 수학적으로 그에 대한 정의가 안 되어져 있대. 그래서 이거는 다른 제한 문서에 의해서 이제 컴파일 오류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맥스를 0으로 나누는데 0을 나누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그 문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컴파일 시간에 허용되는 거, 런타임 허용되는 구문, 그 다음에 경우의 수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경우는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맥스인데 이 값은 유한값에 있는 거잖아요. 유한값을 그냥 가져오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어느 경우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유한값하고 유한값을 했는데 결과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인피니트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 경계선은 컴파일 시간을 오류라는 겁니다. 그렇죠. 런타임에는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이기 때문에 컴파일시에는 문제 없다는 소리고요. 그 런타임에는 문제가 없다는 소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둘 다 유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나눈 결과가 어디로 가냐면 그 최소값을 2.0으로 나누면 0으로 가잖아요. 그 옆에 값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둘 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인피니트하고 하나는 무한대, 하나는 유한값에서 가져오는 결과는 또시 무한이잖아요. 그럼 문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한에서 꺼내서 마이너스 연산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경우나. 이 경우는 둘 다 어디서 꺼내왔냐면 유한값에서 꺼내왔어요. 0에서 꺼내왔네요. 그 0 표현에서 가져와서 나눴는데 결과가 난으로 가버렸잖아요. 난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컴파일러 문제는 오류가 되는 거고, 그렇지만 여기 런타임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연산의 경계점은 여기에요. 여기를 경계를 해서 여기서 두 개 연산을 했는데 이게 여기로 넘어가거나 여기로 넘어가면 문제가 되고, 여기 두 개 가져와서 여기다 했는데 여기로 넘어가거나 여기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섞인 경우도 이제 뭐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0으로 이제 유한의 수를 나누면 수학적으로 정의가 안 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수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고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화이트난에서 그 화이트난하고 그 다음에 1.0을 하게 되면 유한값이잖아요. 이거는 항상 화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경우니까요. 그 다음에 이 비교 연산은 항상 폴스가 되지만 이 경우도 문제가 없습니다. 화이트하고 나머지 하나가 유한값인데 항상 결과는 화이트가 되니까요. 항상 여기는 폴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수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돼서 어떤 경우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수학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컴파일 시간도 문제가 되고 런타임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 따라서는 무한대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최대값에다 2.0을 곱하게 되면 무한대가 될 건데 무한대를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범위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컴파일 시간에도 역시 문제가 되지만 이제 런타임에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undefined behavior로 옵니다.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인베드 환경에서는 무한대라는 값을 지원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무한대를 값을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유한수만 쓴다 하는 옵션을 쓰게 되면 이제 속도가 더 빠르게 실행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네요. 컴파일 옵션에서 이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수 표현식에서 상수 표현식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것 중에 하나를 쓰게 되면 이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수 표현식에 이걸 사용하게 되면 컴파일 오류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두 개가 유한값이에요. 근데 결과가 넘어가 가지고 그 유한값을 벗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퍼랜더가 그 시그널링 들어가는 그 연산자가 피연산자가 시그널링 들어가는 경우는 모두 다 이제 컴파일 오류를 봅니다. 그 다음에 난이 없어요. 그 연산에 난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둘 다 하나는 원래는 난하고 하나가 뭐 다른 경우는 난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둘 다 난이 아닌데 그 결과가 난이 되는 경우, 즉 0 나누기 0 같은 경우는 이게 난이 되거든요. 범위가. 이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둘 다 난이 아닌데 결과가 난이 되는 경우는 컴파일 오류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undefined behavior로 또는 그 스펙 문서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역시 컴파일 상수로는 컴파일 시간에 표현 시간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소점에 사용되는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 이 제한문서의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